김현식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 시대가 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의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보면 재석 234명 중에서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입니다. 불참이 66명이군요. 민주당은 전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과 반대는 대부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니 여야 대표가 언성을 높여가며 며칠 만에 만든 합의문이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도하신문에는 보수단체가 여야 합의를 성토하는 의견 광고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 의견 광고 중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규탄하는 것들이 많았죠. 정치가 두 진영으로 나뉜 국민들을 더욱 편가르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 안에서도 정통 보수 색채를 드러내는 김진태 국회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이 열립니다. 2부에서 국제정치학자 김준영 교수를 연결해서 동북아 질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오후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사원부에서 K웨더 반기성 센터장을 연결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우리 시대에 꼭 만나고 싶은 인물을 초대하는 인물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sek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이정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또 각각 다르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장성택 관련한 소식이 많네요. 아, 그렇군요. 장성택이 김정은에게 매일 반성문 제출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 이거 추측해서 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장성택 최측근 중국으로 도피 망명 요청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트위터 글 2091만 건 더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싸움꾼 국회 2만 가구 거래 날렸다. 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국회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그 부분을 지적한 기사도 있습니다. 또 서울이 질식당했다. 사상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그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어제 이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이 서울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원래는 오후에 미세먼지가 그친다고 했는데 이게 명백한 오버가 되고 말았어요. 오후 4시에 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가 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달에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도입을 했고요. 이번이 그 예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 주의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이 입방미터당 93 마이크로그램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군요. 수치로 봐가지고는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죠. 아니, 근데 그동안 우리가 뉴스를 찍어보면서 보면 이게 이제 100 넘었으면 아주 위험하고 이 100에 거의 근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제 발령 기준을 이제 넘긴 것이고 그래서 예보가 이제 된 건데요. 노약자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저께 노약자, 어린이, 심폐질환자 외출을 자제 당부를 했고요. 또 외출 시에는 일반인들도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황사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는데 네. 이 황사 마스크가 일반 마스크하고는 종류가 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방한용 마스크는 먼지 차단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황사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미인증 제품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까지 인증한 황사용 마스크 모두 이제 30여 종에 달하고 이 가운데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 약 8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국내외 제품을 불문하고 식약처 인증 제품 구입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그 식약처 인증이라든가 의약 외품 황사 방지용 뭐 이런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게 좋다 그러고 예. 기왕이면 이 코까지 이렇게 딱 가려주는 거 있죠? 예. 그게 좋다 그러네요. 그나저나 이 기상청 오보를 지탄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네. 또 뉴스도 그랬죠. 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겁니까? 이 처음에는 바람과 함께 남쪽으로 이게 전부 다 이동을 해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대기가 안정됐다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안개하고 지금 이게 겹쳐가지고 예. 계속 오염물질이 잔류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유지가 된 거고 문제는 이런 상태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8일 정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한 2~3배 정도 이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뭐 일단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은 약간 나쁨 그리고 충청, 강원권은 보통 이 정도 농도를 지금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 문제는 또 있더군요. 이 서울시 차원에서 어제 주의보가 발령된 것이고 정부 그렇죠. 차원에서는 아직 준비 중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경보 제도가 없더라고요. 네, 그것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내년 5월 수도권 지역부터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이제 시범 실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죠. 또 이번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정작 국립환경과학원이 좀 예측을 좀 잘못해가지고 또 이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한데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 측에 또 애로도 있더라고요. 지금 예. 연구원이 3명밖에 없답니다. 관련한. 아니 요새 일자리 그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런데 일자리 많이 만들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럴 여력이 좀 안 된다 이런 예. 얘기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 살펴보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이제 만나서 회담을 할 예정인데 네. 그 직후에 원래 이제 8일 정도 우리 그 카디저 방공 식별구역 확대안을 발표하겠다 이랬는데 오늘 그 직후에 발표하겠다 뭐 발표를 하는 겁니까? 확정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확정을 하고요. 예. 발표는 좀 뒤로 아, 미룰 그런 것 겁니까?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조 바이든 부통령 지금 한중일 3국 이번에 순방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 꼴찌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뭔가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요. 예. 박 대통령이 그 아무래도 이번에 그 중국 그 방공 식별구역 관련해서 우리 측에 우려 전달할 것 같고 이 카디즈 확대한 당위성 부분을 집중 강조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접견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 참석한 가운데서 이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기서 일단 확대안을 최종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는 있습니다. 예,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 카디저뿐 아니라 회담을 하면 카디저뿐 아니라 논의할 게 또 많다고 하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도 또 그리고 일본 그 자위권 확대에 그렇죠. 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이게 이미 예고가 돼가 있었죠. 예, 근데 이 카디저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관심인데. 네. 예, 어제 김관진 장관이 기본 방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죠, 김 장관. 그래서 의원들이 이어도뿐만 아니고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 식별구역에 포함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특히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우리의 해양과학 기지가 위치해 있다.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확대안을 발표하고 나면 결국 다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중일 간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게 외교적으로 앞으로 참 중차대한 그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방공 식별 구역이 우리 영공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마라도와 홍도
예, 홍도는 바로 경상남도 그 해역바로 밑에 있거든요. 네. 이 홍도와 마라도는 또 제주도 밑에 있고요. 이게 우리 영공이 분명한데 일본 자디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확실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인 것 같습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어제 출범시켰습니다. 예, 본회의를 열어서 사자회담에서 합의한 두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어쨌든 여야는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터인데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다 국정원 개혁 등을 두고 반발도 적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대립하는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의견을 듣습니다. 김 의원은 직설적인 화법으로 반대파를 공격해서 당내 강경파로 불리는 분입니다. 보수층으로부터 인기가 대단하죠. 당연히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사이 많이 바쁘시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저를 이제 자꾸 강경파라고 하시는데요. 강경파보다는 그냥 소신파라고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바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어떻든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신이 됐는데 이게 너무 일찍 유명세를 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좀 조용히 살고 싶은 한 사람인데요. 예. 이 땅의 종북 세력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네요. 그렇다 보니 할 말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되는데 오늘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반대가 7명, 기권 29명, 예, 거의 다 새누리당 의원들인데요. 예, 네. 그 반대 7명에 당연히 이제 들어가셨는데 이유를 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정원 개혁하자고 하니까 뭐 개혁에 무조건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그런 예. 걸 이용해서 이런 게 되는데요. 지금 그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뭐 댓글 달고 뭐 한 게 아니다. 주식적으로 한 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새를 못 참고 그 정치 흥정 대상으로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는 그냥 너네 재판 받고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걸 전제하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가안보기관을 수술하는 중요한 작업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저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수층에서 어제 신문에 의견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이 황우여 대표가 국정원을 해체했다. 뭐 주로 이런 내용이고 심지어 규탄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 국정원 개혁이 우리 사회를 더 갈라놓는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이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국정원을 이렇게 개혁한다고 하면서 정치에 이제 좀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 선거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건데요. 지금 법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정치 관여 금지하는 국정원법이 94년도 YS 정부 때 그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은 이미 잘 돼 있어요.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DJ 정부, 참여정부 때 도청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국정원 도청 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미림 사건도 그때 있었죠? 예. 네, 그랬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권에 자꾸 줄서기 하는 것이 처음 이렇게 심각하게 된 게 DJ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원 직원을 한 800명을 옷을 벗겼거든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정보 업무 하던 사람들이 야 이거 정권에 잘 보여야지 이게 뭐 좀 오래 하는가 보다. 이때부터 이게 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운영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뭐 법을 개혁해야 되냐 뭐냐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국정원이 정말 해야 할 일, 간첩 잡는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 오히려 대공 수사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한 거에 보면요, 이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그 국정원의 이
사이버 심리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이거를 잘하도록 해야지 못하게 한다니요. 이거는 지금 이 사이버 심리전이 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지금 전쟁터에서 말하자면 우리 군대에게 이 무장 해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제가 또 반대를 한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어제 제가 만났던 전직 국정원 이 고위 간부가 이 사이버 심리전 문제로 아주 올라통을 터뜨리더군요. 예, 어떻든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제약이 있는 방향으로 이 계획에 합의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보위를 상설 상임위 하는 건 좋은데 정보위원들이 비밀 유지 의무, 기밀 누설 행위 처벌 이걸 또 강하기로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상설 상임위화 거기에도 아주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계속 이렇게 국회 통제하니까 그것도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은 이게 그냥 그때그때 열리는 겸임 국회의원들이 겸임해서 하는 임시상임위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상설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요. 국정원이 또 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예. 늘 나와가지고 국정원장이 그러면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또 이 자꾸 추궁을 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할 일 하기가 좀 힘들고요. 당장 요번에 그 왜 장성택 실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그 야당 간사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30분 뒤에 브리핑을 한 일이 있었죠. 예. 여보세요? 예, 네, 예, 그렇게 그랬죠. 되다 보니까 이게 국가 안보에 관한 파장이 미치는 사안인데 그렇게 서로 간에 조율 없이 바로 그냥 언론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예. 아마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 안 하거든요. 예. 지금 법무부 장관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출석하게 되면 매 사건 하나하나마다 불러서 여야가 돌아가면서 이 추궁을 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꾸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럼 수사도 이 독립성을 좀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서 상설 상임위화하는 것은 문제가 맞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이 국정원 예산 통제권도 과거부터 많이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 선진국에서는 정보국의 예산안을 기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한편 우리 야당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 일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이게 방만하게 풀어놓은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아침부터 너무 반대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강경파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인데요. 예산 통제권 이것도 마음 그렇듯하죠. 항상 이 용어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정보기관의 예산을 하나하나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저 국정원에서 이제 이석기 사건 했구나. 그러면 거기 수사비 총 얼마 들었어? 언제부터 수사해서 몇 년 전부터 얼마씩 들었어? 앞으로 이거 이제 사전에 전부 보고해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예, 이런 모든 문제가 있는 비밀이, 겁니다. 예, 모든 비밀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밀이 없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이걸 전혀 통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 전체 얼마 썼냐, 연간 얼마나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었냐 하는 걸 다 통제하는 건데 하나하나 세목별로 따지겠다는 거는 이 정보기관은 조직과 예산 자체도 사실은 이게 전부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노출돼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일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가장 논란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사실상 막는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걸 두고 국정원 국내 팟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아니죠. 국내 파트, 국외 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간첩을 보내면 중국에 있을 때는 잡으러 다니다가 국내로 들어오면은 그러면 잡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그걸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검사 보고 간첩을 잡으라고요. 예, 제가 검사해봤지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간첩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정원이 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거지 경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꾸 국내 파트를 이걸 없애야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모양인데 우리 이석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잘 나온 겁니다. 예. 이석기가 이미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그런데 예. 거기를 국정원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북 이런 내라는 뭐 세력은 이미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뭐 각종 정부 예산을 받는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간첩을 잡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거 뭡니까? 간첩 잡지 말라는 얘기죠. 예. 민주당이 이석기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를 우리가 잘 보면 됩니다. 처음에 말로는 뭐 선을 긋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석기 제명하는 것도 반대하죠. 통진당 해산 청구하는 것도 반대하죠. 사실상 싸고 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 종북 숙주라는 이 오명을 벗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종북 숙주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한 말씀 또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그 통과된 결의안에 이 국정개혁특위가 기속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결의안 내용 속에요.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논의한다 이런 거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법적인 겁니까? 구속력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연말까지 또 처리 시한이 못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이 개혁특위의 결과와 이 국내 지금 우리 예산안이 다시 한번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진행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 국가안보기관에 수소를 하는 문제를 지금 연말까지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아직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연말이라고 하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특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야당이 국정원 이렇게 좀 바꾸자고 해놓고는 왜 이거 협조를 안 합니까? 우리도 그러면 예산 이거 처리 안 해줍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합의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번에 또 하나는요. 그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거. 예. 그것도 합의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조금 그거는 벌써 좀 뭐 여유가 있게 그거는 뭐 아주 편안한 일이 돼버린 거죠. 먼저 금년까지 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예, 이 합의문의 특검 부분을 놓고도 여야가 해석이 다릅니다. 이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 이 부분을 놓고 민주당은 특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또 네.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당연히 거기 말 나와 있는 그대로죠. 그런 특검의 시기와 범위는 계속 논의한다. 계속 논의한다고 그냥 되어 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민주당은 항상 그래요. 이런 지도부가 와서 합의를 해놓고 자기들 의원총회 하러 가면은 또 거기서 매일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예. 그쪽 당내 강경파에서 왜 특검은 제대로 못 받아왔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 나중에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무마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그 말 그대로 계속 논의한다고만 한 거지 그걸 무슨 기정사실화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른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톨릭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재단 박창신 신부의 이른바 연평도 포격 발언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를 하니까 이 문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미사 강론에서 있었던 발언이고 성스러운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답변은 제가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의원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까지 옹호하고 든다는 건데요. 예. 강론이니까 그거는 종교적 행위라서 그거는 괜찮다? 아니, 오히려 저는 그게 강론이고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예. 종교를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 정부 세력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요, 어떤 이런 선거에 대해서, 너네들 이런 후보가 좋다, 이런 후보를 해야 된다,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가 많겠죠. 아이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들을
여지가 많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이 강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신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에도요, 이런 교육적, 종교적인 특수직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더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사라서 봐줘야 된다가 아니라 미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박창신 신부를 두고 사제복을 입은 혁명전사라고 직격탄을 한번 날리셨는데, 그래서 야당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겠군요.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자꾸 고소고발 많이 당하는데 또 그거 물어보시는군요. 그러면 그 답변 생략하시고요. 예. 네, 최근에도 그 김재현 의원이 저를 또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예, 그랬죠. 것처럼 그 아로 문제 때문에 그랬죠. 아로 단원이다 그때 또 이렇게. 예, 제가 아로 조직원이라고 예. 했다고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 전술 아래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박창신 신부도 이 신부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 가톨릭뿐 아니라 불교 기독교 네. 일부에서도 지금 박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는 뭐声明수도 발표하고 금식 기도에도 나선다고 하는데 이 여당이 네.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정말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 맞다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냥 이제는 뚜벅뚜벅 자기 할 일, 민생 챙기고 할 일을 좀 해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요. 예. 결국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고 나중에 아주 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무리 이 정치이고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짧게 의견을 한 두세 개만 구하겠습니다. 네. 이 문재인 의원이 자신이 쓴 1119 끝이 시작이다. 이 책을 이제 네. 어제부터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안의 내용이 그 새누리당 종북몰이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에서 대선 직후에 대선 패배에 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예. 뭐 종북몰이니 그런 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1년 내내 댓글 타령, 댓글 핑계를 대더니 이제 또 그런 핑계를 대는 모양인데요. 예. 저는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 종북이 없나? 문재인 의원에게 예. 종북이 없다고 생각하냐 물어보고 싶고요. 인터넷 하루만 직접 들어가서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생각이 예. 종북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나. 이런 도대체 역색깔론이 더 문제입니다. 예. 있는 종북을 종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종북몰이라고 하는 이런 역색깔론이 더욱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 이 제가 OX 질문 던지듯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문 네.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는 터무니없는 흑색 선전을 한 사람은 꼭 처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차라리 그 원음을 공개해서 이 점을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X입니다. 예, 반대를 하십니까? X입니다. 예. 반대입니다. 예, 지난 그러지 예. 않아도 뭐 댓글이네 국정원 개혁이네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라가 시끄러운데 여기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목소리까지 그 테이프까지 또 공개하라고요. 예, 글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회담록을 몰래 감추고 폐기시킨 문재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좀 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그 유럽 순방 때 대통령 유럽 순방 때 파리에서 시위한 이들에게 한 말씀 하셨다가 논란을 빚었는데 오해는 풀었습니까? 네. 예, 오해는 푸시느냐고요. 파리에서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네, 예, 한 말씀 네.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여기저기 뭐 이런 좀 소위 강경 발언한 게 많군요. 예. 들어보니까. 예, 그거 했는데 그건 하여튼 일반 국민들에게 제가 한 얘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예. 그런 거를 주도한 통진당원들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데다가 다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좀 충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출발 사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예, 미국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나섰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유를 구상하고 미국은 일본이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영내 불안이 가중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참으로 어정쩡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과 박 대통령 간 회담이 열리는데요. 예,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 바이든 부통령과 박 대통령과 오늘 이제 회담이 열리는데요. 이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문제, 이 장성택 실각선, 그리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국내 진출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간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일 간의 문제도 있고, 또 중미 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전자권 전환 재인계나 뭐 NDP의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핵 처리물 재처리 문제, 이런 거 다 같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대원칙 쪽엔 아주 일반적인 논의는 할 수 있지만요. 그 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현안 장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 그리고 입장 정도만 얘기하고 한국을 뭐 이해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논의선 위로 넘어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원래는 8일경에 이어도 말아도 홍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겠다. 예,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는데, 이 미국의 입장은 좀 어정쩡한 것 같아요. 부정적이라는 보도도 나오고요. 이 부정적이라면 왜 미국이 부정적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일 간의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공동성명까지 공동 경고까지 하기를 원했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중국하고 기싸움은 하지만 이것이 긴장 고조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긴 하지만 중국과 스스로 이제 입장 차이만 했고요. 예. 한국하고 일본에 와서는 좀 자제시키는 좀 수위 조절이라 그럴까요? 중재에 나섰다 그럴까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예. 한국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면 예. 지금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가장 큰 근거로 삼는 게 뭐냐면 주변국하고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국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약간 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카디저 확대를 하는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게 참 미국으로서도 힘든데요. 예.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얼마나 한국에 압력을 줄지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반대를 하기에는 또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자체가 동일선상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를 하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도 그렇고 예.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미국이 조정하는 역할을 할 텐데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그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이 우리 마라도 상공 그리고 홍도 상공이 그 일본 자디죠. 일본 이제 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징계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상당 기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한중일 간에 뭔가 위기 관리 체계 같은 거 이거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중국과 미국의 기싸움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일본이 69년도에 지금 자디즈를 일본의 방공식 구역을 이제 선포를 했고요. 예. 한국이 그 이후에 계속 한 10차례 정도 우리가 바꿔줄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쪽도 요구를 하고 일본 쪽도 요구를 했는데 미국 측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고 일본은 이제 이미 자기들이 그었기 때문에 한국의 협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명백한 우리 영공 위에 자기들이 자디즈를 설치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이 이유도 문제만 하더라도 원래 중국 외교부는 협의할 수 있다. 협의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외교부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막상 한중 국방대화에서는 이 도저히 논의할 수 없다. 빙행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계속 충돌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와.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 한중회담 자체는 이번에 방공식별구역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요.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8일 날 만났는데 23일 날 중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일 관계, 중미 관계 때문에 작심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한국이 5일 후에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이제 영토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어도 문제는 예.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어도 분쟁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독도만큼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영토 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암초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원칙에는 맞지만 중국은 이거를 이제 대륙국 문제라든지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로 한국하고 지금 10여 차례, 제가 알기로는 16차례 정도 지금 국장급 회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그러면 왜 이것을 방공식별구역에 넣느냐 하면 중국의 의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거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가깝고요. 예. 그다음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협상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부분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중간에 딱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우리한테 유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는 우리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붕이 중국에서 연결돼서 이어도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논란 중인데 방공식별구역에 이걸 집어넣음으로써 향후에 이어도에 관련된 한중 협상에서 약간의 유리한 점을 이끌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아까 그 이지 그 배타적 경제 수익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이유도 문제도 역시 거기에 이제 앞으로 포인트가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그 제가 하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또 AO 문제도 거론했더군요. 해군 작전 구역 말입니다. 네네네. 예,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AO는 그러니까 지금은 공중에는 그 식별구역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학기지도 있고 해군의 작전구역은 또 이어도가 우리가 관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지금 바다하고 서로 다른 셈이 된 거죠. 네. 예. 그 미국이 지금 그 동북아 질서 재편에 나서면서 노골적으로 일본의 재무장을 그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집단적 자유에 빨리 나서라. 우리 부담을 줄여달라. 뭐 미국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일 동맹이 그 이 동북아 평화 구상, 이 미국의 동북아 평화 구상에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분위기가 바뀌는 모양이죠. 한미 동맹을 린치핀으로 이기다가. 미국은 지금 이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부상을 견제하려는데 미국의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 일본 전부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다 미국을 돕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교역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어정쩡하죠. 예. 그리고 일본은 그런데 이제 거의 100% 미국을 지지하고 있고 그것을 국내 정치의 우경화 드라이브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과 일본과 그 미국의 3자 협조 또는 동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은 생각국 문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일본을 지지를 하고 있고 독도 문제는 이제 자신들이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은 생각국을 둘러싼 그 중국 견제를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미일 그 안보 협력 2+2입니다. 국방장관하고 외교장관에서 이제 그때까지는 센카쿠에 대해서도 일중 간에 좀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일본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집단 자위권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방공 식별구역도 바로 미국이 센카쿠에 대해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중국의 그게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지나치게 과장 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이 일본의 그런 도움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지지하지만 이것이 충돌로 가거나 긴장 고정으로 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공식별구역이 지나치게 고정되는 것을 좀 중재하고 또 이러한 어떤 수위 조절하는 것을 봤을 때 아직은 뭐 쉽게 얘기하면 간복이라 그럴까요? 그렇지만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중국에게 경고를 날리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짧게 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미중 간 갈등이 통신사업에 비하를 했는데요. 우리 LG U+가 세계 2위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로부터 LTE 장비를 지금 공급받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도감청 루트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드러냈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통신 전문가는 아닌데요. 아마 미중 관계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도 미중 그 최고의 현안이 뭐냐면 도감청이고요. 서로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지금 도청 그 논란이 굉장히 쌓여 있고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해커 부대가 있고 수시로 미국의 산업 스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정보를 빼낸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장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 중국의 도감청에 이용당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전직 이런 국가안보국 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클 헤이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으로 봐서는 내정 간섭적일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절대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미중 간의 이러한 정보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LG 측은 이제 통신망을 이 통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LG 보고 하지 마라 이 소리는 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 장비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통신기기나 사용에서는 전 세계적이지만 장비 쪽에서는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에 불과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였습니다. 서경석과 함께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합격은 에듀윌.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가스비 담는 백일섭 박근영입니다. 나가 보일러에 불만이 참 많소. 가스비를 보면 이것이 보일러인지 가스 먹는 귀신인지 알 수가 없단께. 불평만 말고 귀뚜라미로 잡어. 힘은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글씨 보일러는 귀뚜라미. 이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